저는 딱딱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신 분, 저를. 안 계시죠? 신규 사장님 안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제가 자랑질만 하고 내려갔다고 저번에 총장님이 그러셔서, 오늘은 사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목표 설정으로 했어요. 이제 뜨거운 여름도 정말 우리 열심히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고 또 내년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는 성공의 이재숙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별거 없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성공의 8단계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걸 숙지를 하는 그 일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철저하게 하고 있어. 그런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에이코아 체크리스트.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 항상 저녁에 나의 일지를 쓰는 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애터미에서 월 1억을 버실 거죠? 200만 원 벌려고 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분들은 목소리가 작네. 그분들은 아마 집에서 편하게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00만 원 벌려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큼 크게 이 사업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그만큼 애터미 사업을 크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첫 번째, 이 목표 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꿈이다라는 거.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러운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세미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다 아직.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셔야 돼. 항상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매일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침에 내 꿈을 한번 되새겨보고 밤에 또 한번 보고 그리고 항상 내 가슴이 설레해야 돼요. 일요일 날 김범수 로얄 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 막 살이 떨린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미팅에서 계속 나를 충전을 시키면서 그 꿈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강의를 듣는 걸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강사가 강의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왜 이 자리에 오는지, 목적, 내가 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고 애터미를 통해서 나의 이걸 얼마나 잘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게 있어야 목표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절대 목표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결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내가 해야 될 게 결단결인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나가면 애터미에서 성공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꿈 설정하는 거 어려우세요?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만났기 때문에 꿈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탈출을 하고 싶은 그래서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 생각을 못하고 현재만 벗어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사실은 꿈 찾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세미나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옛날에 나도 그랬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현재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생각이
막연하게 잘 살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정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진짜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절대 꿈이 설정이 될 수 없고, 그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미 여러분들의 꿈이 다 설정돼 있다라고 가정하에 내가 목표 설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다 하셨죠? 네. 예. 다 하셨죠? 네. 아름다운 삶, 더 나은 삶,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애터미 만났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애터미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분들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알아들을 때까지 안내를 하고,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알아들었어. 그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파트너를 정말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파트너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그 이상을 더 집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 애터미 비전 볼 때까지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너한테 구박받아가면서 안내를 했는데 이제 너 제대로 알았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정말 그 실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없애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더라라고 하는 그 경험 공유를 같이 손잡고 해줘야 될까요? 그냥 맡겨버려야 될까요? 진짜 되돌아보면 한 분을 컨택을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어. 첫 번째 세미나를 초대를 했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어때요, 마음이? 쿵쾅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분을 컨택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자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소비자를 컨택을 했는데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런데 또 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골라서 몇 개만 쓴다라고 해서 또 그 파트너가 그 소비자가 별로 안 이뻐지고, 또 사업을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안내를 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파트너가 이뻐 보여, 미워 보여. 진짜 이뻐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에 안내했던 그 감사한 마음. 진짜 그 감사했던, 세미나 온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혀놨을 때 오고, 어디 가자라고 하면 오고, 또 홈미팅 해보자라고 하면 하고, 또 한 명 소개해봐라 그러면 또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그분한테 몰입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게 진행을 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사고가 변하지 않는. 근데 사고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자꾸 사고가 넓은 쪽으로 옮겨가는, 비즈니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와 파트너가 항상 보고 싶어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누구한테? 솔직해요? 스폰서한테 달려 있지 않나요? 파트너한테 달려 있지 않나요? 네, 아침에 어떤 문자를 받았거든요. 열정이 이런 어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진짜 애터미에서 그것만 있으면 성공해요. 제가 컨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장의 문자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메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저도 항상 애터미는 이게 딱인데,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열정이 있죠. 저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열정도 없었어요. 너무나 소심한 성격에
현재만 보고 살았지 앞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바램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결과를 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나 자신을 좀 소심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어도 척 해야 된다. 안 돼도 잘 되는 척. 기분이 안 좋아도 네, 즐거운 척.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사실 그 성공자의 가슴을 열어보면 숫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삭히고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며, 이거는 우리가 사원에서 많이 받았죠. 겸손. 애텀에서 성공하는 건 겸손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 일이야. 정답이죠. 어떻게?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되며, 겸손하지도 못하다. 눈치가 빨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눈치 빨라요. 그래 보이죠? 아니구나. 나 진짜 눈치 빠른데. 그럼 아닌데.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 좀 가볍게 가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목표 설정.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우리 100일 판매사 1000일 뭐예요? 1000만 원. 요거 아직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현 박사님 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강의 참 많이 들었거든요. 초창기 때. 정말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내 걸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 판매사 목표를 세우는데, 저는 여기에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는 사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판매사가 해야 될 일, 팀장이 해야 될 일,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사장단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는 안 가봤으니까 여기는 빼고, 그러니까 판매사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판매사,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설정을 할 때는 판매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그죠? 100일 동안 멤버 늘리는 일, 그리고 이게 멤버 시스템 구축하는 일에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라는 거. 이때는 제품이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판매사가 되기 전에 제품 전달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제가 질문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냐? 애터미는 뭐가 일을 해준다? 제품이 일을 해준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팔려나가고 날개가 달려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의 애터미의 고객들이 정말 애터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가지를 쭉쭉쭉쭉 타고 내려오는데 또 네 가지에만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 제품을 감동한 소비자를 통해서 사업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소비자가 직접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이 이거기 때문에 판매사가 해야 될 일은 판매사, 현재 내가 직급에 상관없이 판매사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구도가 잡혀야 되잖아요. 이성현 회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세 줄을 잡으라고 하는데 회장님은 몇 줄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오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회장님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 어떻게? 팀장님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주력은 사실은 우리 다 사업자니까 주력 라인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좌측에 있으니까 당신으로부터 나는 좌측이니까 내가 주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폰서는 좌우를 같이 동시에 봐주는 거 이렇게 봐주셔야 돼.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셔야 되고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널인데 솔직히 브레이크웨이보다 훨씬 더 줄이 많아. 가다 보면. 그런데 브레이크웨이보다 바이너리가 좋은 이유는 한 줄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줄의 가지에서 또 다른 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나의 노력이 여기에 집중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건 브레이크웨이잖아요. 전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거 기억이 나세요? 제가 했던 건 7줄을 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7줄을 키워야 되는데 요렇게 최고 직급까지 되기까지는 여기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요렇게가 요런 그림. 그리고 세 그림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거? 500만 시장. 옆으로 쫙 펼쳐.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줄이 많이 공유되는 7라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라인들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줄이 많아요, 여기도. 뭐 애터미도 하다 보니까 파트너의 좌우를 봐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몇 줄을 봐야 되냐. 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줄이 아니라 계속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어지면서 옆으로 날개 펴지는 사람들이 많이 숫자가 나오면 동참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나의 소득은 배로 늘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하게 되면 같이 하자는 같이. 근데 이것도 스폰서가 같이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스폰서가 그냥 그렇게 있으면 파트너로서 고생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보이잖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누군가를 컨택을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첫 파트너가 처음에 나와서 저 사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행복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파트너와 같이 손잡고 섬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려고 하는 파트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 파트너가 한 분도 없으신 분도 계세요. 이제 만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비자 동아리만 갖고 있지 나와 함께 손잡고 사업을 하려고 결단하지 않은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이크 드려볼까요? 무한정 부럽지. 나는 나오기만 해봐. 나 진짜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당신 성공시킬 수 있어. 이렇게 준비돼 있죠? 네. 그래서 2년, 3년, 5년이 지나도 그랬던 이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 내려놓으면 스폰서도 파트너가 감사할 거고 파트너도 스폰서가 고마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을 할 때 저분은 지금 상황이 애터미에다가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에서 성공을 나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죠. 이 조직을 짜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조직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직 생활이라고, 회사도 조직 생활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보다 더 끈끈한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같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다독거리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말이 엉뚱하게 새 나갔는데요. 일단 판매사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판매사를 도전을 안 했고 오토로 판매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그림은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내 직급이 판매사다. 아직 판매사는 안 갔다. 그럼 어떤 그림? 팀장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진짜 2명만 하지 마세요. 2명만 하면 파트너의 사업을 저는 망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바이너리라서 브레이크웨이는 아까 그림 보셨죠? 나 때문에 너 돈 벌어가 이런 생각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한 줄을 공유를 받다 보니까 공유줄을 그대로 인정을 받고 2줄로 하기 때문에 꼭 나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 스폰서가. 근데 스폰서가 나 때문에 성공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져서 성공을 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물을 스폰서가 가져가는 거지, 나 때문에 너 돈 벌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스폰서는 조금 더딜 뿐이지 성공해 가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장했어요?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는 사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게 될까요? 스스로 해야 되는 이 일을, 철저한 개인 사업인데 꼭 스폰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는 우리가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음을 가지면 절대 나 때문에 너 돈 벌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누가 망가진다고요? 스폰서는 망가진다, 안 망가진다? 안 망가져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폰서가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주고 같이 해주니까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솔직히 밥이라도 한번 사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같이 손잡고 미팅을 한번 해줘도, 이런 미팅이 끝나고 애프터만 한번 해줘도 우리 스폰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로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똘똘똘똘 뭉쳐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요거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파트너는 절대 나 때문에 너 돈 벌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저 밑바닥에서 말로는 그렇게 돼.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짜증나. 사업을 하다 보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버리세요. 그럴 때 그냥 이름을 써놓고 사랑한다 외쳐주세요.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 이왕이면 이름을 불러줘야지. 이름을 써놨는데.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이뻐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에 미운 사람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심일까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 같은 성격은 별짓을 다 한다. 어쩌고 막 간질간질하는 그런 마음도 들 건데, 그렇게 한 번은 너무나 어색한데, 진짜 어색하죠. 미운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예전에 항상 조정보 본부장님이 저한테 조언해 준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진짜 미울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떤 계기가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체면을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애터미에서 체면 걸 건 어떻게? 능력이 없으면 열정.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를 그렇게 보고 스폰서도 또 파트너한테 해야 될 역할이 있겠죠. 스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동반성장. 사랑한다 하시면 돼요. 사랑한다. 파트너 사장님 있어줘서 감사해. 그만두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제품 칫솔 하나 전달을 해도 이 뜨거운 여름에 칫솔 하나만 주문하면 어떡해. 5만 원 이상 그냥 클릭 해갖고 택배를 좀 받으면 되지. 아유 그 소비자 미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칫솔 하나도 애터미 거. 마트 가면 쌓여있는 게 칫솔인데 애터미 거 사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내 진심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있어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성공할 그날 때까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자. 내가 노력할게. 내가 조금 더 할게.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같이 파트너하고 어우러져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해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질투하지 말고. 제가 오해숙 사장님 오늘 딱 집은 이유가 있어요. 오해숙 사장님 모든 사람이 미워하라고. 유경이는 오해숙만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셨죠? 예. 저 사장님 뭐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사랑받지? 그러면 가서 옆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주변의 사장님들한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 라고 하면 본인의 노하우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 나도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막 상담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또 자기 약속이 있는데도 펑크 내고 아마 적극적으로 열변을 토해줄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게 우리 애터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아셨죠? 예. 감사해, 사랑해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자꾸 버려지더라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할 때 자꾸 끌어오라는 거예요. 끌어다가 여기다가 딱 박아놔야 된다는 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세상이 밝고 희망차게 보인다는 거. 근데 모든 게 어두운 쪽으로 너무나 나를 계속 암묵적으로 끌고 가면 앞에 정말 등불이 있는데도 그거 못 보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희망이라는 게 딱 내 걸로 오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큰 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작은 거 애터미에서 성공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거는 사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정,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부정적인 거를 다 내려놓고 초긍정인 사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맨날 뭐라고 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할 때 반말을 하냐고. 반말 아니죠? 돼요 안 돼요? 이거보다 돼요 안 돼요? 요자를 붙여야 돼. 예. 그래서 판매사는 팀장 그림, 매출로 가는 거지만 250만 PV, 250만 PV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어차피 바이너리에 계속해서 장점이 무한 단계로 누적을 해주니까 정말 이 줄을 튼튼하게 각자 스폰서들이 이 라인을 어떻게 전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 보세요. 절대 나쁜 길로 안내를 해요 안 해요?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는 제대로 안내를 해요. 그런데 시스템 속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지,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큰 안목이 아직 없으니까, 아직 애터미에 대한 큰 안목이 없으니까 먼저 가본 분들의 안목이 더 크잖아요. 왜냐면 가봤던 길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니까, 누구의 안내를 받으시라고요? 시스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일처럼 하고 있는, 그냥 우리 멤버십에 있는 스폰서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스폰서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안내를 받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서 결국은 시간 낭비를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판매사 매출로 가되 스폰서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할까? 아직은 몰라. 누구로 할까라고 해서 거기 골라내는데, 나 혼자 골라내는 것보다는 스폰서 조언을 들어가면서 함께 찾아내면 그래도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은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판매사 갈 때까지는 100% 소비자 구축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를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초대하는, 아니면 1:1 미팅을 주선하든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첫 번째 스케줄에서 절대 이 스케줄에서 애터미 시스템에서 나를 배제시키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시스템을 골라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애터미 시스템을 내가 합류를 해야 돼요. 100% 풍덩.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파트너 하나도 없어도, 사실은 제가 일요일날 그 얘기 했거든요. 석세스 세미나 오늘 꼭 가야 되는데 100바스의 해모임 주문이 들어왔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석세스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조직이 내가 다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냥 100바스에서 돈 조금 벌면 돼. 근데 그거 단발성이잖아요. 근데 한 명의 파트너, 나와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해모임 100바스만 전달해 줄까요? 그리고 그게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의 내 멤버십, 이 조직이 형성이 되면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먼저 맞추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이거, 소비자 만들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이 2:1 미팅을 주선을 하고, 그리고 세미나장에 앉혀놓은 애터미 스케줄에 누구를 앉혀놓을까? 소비자 전달할 명단을 먼저 다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보도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을 거고 내 명단을 소진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상담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면 뭐를 하시라고요? 점검을 받으셔요. 점검을 받아서 내가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스폰서가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죠. 이게 없으면 스폰서도 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딱 보고 사장님의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쪽집게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애터미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만 그냥 지켜나가면서 다른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구상하지 말고, 새로운 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판매사가 아직 현재 판매사 도전 못하신, 아직 달성하지 않으신 분, 주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비자 만들고 스폰서 상담을 해서 2:1 미팅 만들고
그리고 어디로 안내하시라고요? 네, 애터미 스케줄에 그대로 안내를 하시라는 거. 이거 반복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판매사지만 팀장 그림을 그려놓고 이 소비자 전달을 하면서 스폰서하고 점검을 하면서 요거 찾아내는 일을 쭉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팀장은 뭐를 해야 될까? 100% 저는 소비자 전달을 하라 그랬어요. 판매사는. 그럼 팀장은? 팀장은 어떤 그림이에요? 적어도 좌우에 판매사 2명이 나오지 않으면 팀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팀장은 사업자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판매사는 완벽한 리더도 아니다. 과정이죠. 리더로 가는 과정. 그래서 조금 경험을 쌓은 거고,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올바르게 판매사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기 때문에 파트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아셔야 돼요. 이거 나는 팀장인데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누구만 알아? 저 위에 있는 업라인만 알아.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알아야 돼요. 어떤 직급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팀장인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사람이 소중한 게 생기거든요. 아까 판매사는 팀장을 그림을 그리는데 팀장은 어떤 그림이요? 국장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 그려서 그림 그리실 줄 알죠? 어떻게 그림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 성함을 다 써놓으셔야 돼. 판매사까지. 그런데 팀장인데 이 국장의 주자가 전부 이름이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신 분은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있으면 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팀장에서 이렇게 가면 솔직히 저도 팀장일 때 1200만 원까지 받아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짜스트 팀장은 4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00에 만족을 할 것인지 국장을 하게 되면 짜스트 1400은 되거든요. 한 달에 240대 240 매일 맞으면 그러면 이소득이 많아요? 이소득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가봐야 뭘로 가요? 이런 그림들을 내가 그려보지 않으면 파트너가 소중하지 않아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판매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월 200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직접 참여해보지 않으면 고마움이 없어요. 파트너에 대한 고마움이. 그냥 왕창 돈으로 써서 얼마 해줄 테니까 너 가. 이런 거 잊어버리고 오늘 듣는 걸로 싹 지우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에서도. 애터미가 순수한 소비자 마케팅인데 사업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소비자 마케팅을 하고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우리는 조금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멀리 보면 그게 나아요. 그게 안정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룹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너네는 그렇게 해.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정말 제대로 해나갈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조직은 나를 믿고 나를 그렇게 따라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끌어주는 스폰서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누가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꼭 그 드라이빙 뎁스를 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드라이빙 뎁스를 해야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끝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한참 전에 나와서 많은 노력을 했던 이 사람을 기억에서 자꾸 지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같이 해나가는 요 사람들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있어야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맨날 신규들하고 그림만 그려나갈 거냐고요. 기존의 사업자들이 성장을 해야지.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돼야지. 그러려면 같이 처음에 이걸로 만나서 이걸 꾸면서 한 몸이 되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후원하셨죠. 우리 홍명 본부장님이 다리를 기부스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죠 거기가? 벌교. 한번 가보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나 벌교 가는데 그렇게 지하도라 그래. 굴길이라 터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 먼 거리를 깁스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매주 그것도. 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누구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왜냐, 파트너가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질 수가 없는데, 파트너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멀리서, 진짜 우리는 솔직히 한두 시간이면 다 만나잖아요. 스폰서 파트너,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근데 그 멀리 있는 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시스템을 발굴을 하고 있고, 스폰서가 담비잖아요, 솔직히.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스폰서가 한마디 딱 해주면 어때요? 네네네 하고 긍정으로 바뀌니까 뒤에 있는 파트너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더니 나 옛날에 내가 너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던 말이잖아. 그런데 스폰서가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싹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의 위력이에요. 그럼 우리 스폰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벌교까지 계속 다니면서 파트너를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면서 동아리가 커져가고 있고, 그런 노력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정말 우리 시간적인 자유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성공자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파트너하고 울고 불고 했던 그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그런 파트너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스폰서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주는 파트너. 네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말고. 진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서로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좋은 조직이 생길 거예요. 맞죠? 네.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네, 항상 그래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나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림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나는 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모습이 복제되면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할 거고,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갈 거라는 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맨날 스폰서한테 한 줄 책임져 주세요. 나 한 줄만 할래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그거는 스폰서 사업이라고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래 너 한 줄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그랬어요. 한 줄 책임져 줄 테니까 해봐. 그런데 이래서 이분이 계속 여기를 만들어 나갔어. 근데 여기는 내가 해준다라고 한 게 잘 안 내려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동시에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1년 이상 사업을 했으면 내가 나올 파트너를 위해서 명단을 남겨놓는다? 그분은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명단 다 썼어요, 이미. 그리고 이분도 내가 한 말 때문에 자기의 명단을 어디다 다 달았다? 여기다 다 달았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사업자가 막 줄줄이 쏟아져.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나의 명단을 다 쓰고 새롭게 컨택하는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요즘 백만갑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내가 아는 지인으로 사업이 펼쳐지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달아가는 게 어느 쪽이 더 크겠냐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쪽이 아무리 여기가 성장을 해도 이쪽이 더 커 있어. 그러면 이분이 이 말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도구 총단장님 다단계 귀신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노얄 마스터 때까지. 노얄 마스터를 계속 유지하는데 진짜 매출이 편차가 없어요.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그렇게 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김효숙 임페리얼이 오른쪽이고 이혜정 임페리얼이 좌측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바란스가 글로벌로 막 그 성장이 되면서 대만 쪽에서 막 성장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게 짝다리가 완전히 됐어요. 3분의 1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두 개가 더 커요. 이쪽이. 그러면 여기는 이미 5천 대 5천의 상한가가 넘어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30대 30, 70대 70, 150대 150 맞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막 500, 600 떠. 근데 여기는 100만도 안 떠. 그래도 이 스폰서가 나하고 한 약속 때문에 이쪽 계속 할까요?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여기다 나를 넣고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시는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대로 컨택을 하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갈등 구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제대로 알려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하기는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얘기는 하기는 하되 그분에 멈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떻게 가요? 넘어가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멤버십을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한 줄을 튼튼하게 해주면요 파트너가 할 말 없어요. 그죠? 양쪽이 약해야 힘들지. 그래서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은 즐거운 소리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쭉 사업을 하고 스폰서가 있는데 나는 스폰서는 이 줄로 주력을 해주세요. 나는 이쪽을 키울게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이쪽 하기도 버겁거든요. 스폰서님 해주세요. 이거 계속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랑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나가야 돼. 어떻게? 후원을 하시라는 거죠. 후원. 물론 우리가 소실적에다가 멤버도 달고 매출도 넣을 수는 있어요. 소실적에는. 그런데 주력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후원으로. 강의를 해준다거나 미팅을 만나서 같이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요 스폰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스폰서가 이쪽이 작은 걸 안다라고 하면 이쪽이 작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신경을 써주고 있는 스폰서를 내가 알아보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게 또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스폰서는 자꾸 이쪽 대만 신경 써. 여기 소에 좀 신경을 쓰지. 누가 얘기해요? 소실적에 있는 파트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잘 되고 있는 쪽에는 사람이 많아서 후원할 게 많아. 시간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데는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나는 이쪽만 키워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사고가 커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쪽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잘 되는 쪽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장님 저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구나. 저 방법을 내가 이쪽에도 해봐야 되겠구나. 후원은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후원 받는다고요? 스폰서가 후원 받는 거예요. 내가 후원을 가서 오히려 후원을 받고 오는 결과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모든 허와시를 제가 애터미 아직 지금 저기 나중에 오셔가지고 신규분이 오셔서 이 내용이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미팅이 끝나면 오늘 총장님이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애터미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겼다 그러면 스폰서한테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미팅에서 어떤 강사가 말을 할 때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스폰서한테 그거를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뭐 때문에?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은 진짜 앞으로 미래는 애터미 외에는 없지 않아요? 다른 걸 뭘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거 빼고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는 부자 엄마가 되고 싶었고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물론 그 있잖아요. 상속받아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돈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목표가 아이들을 내가 걸어왔던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을 뒤를 되돌아보니까 네트워크를 만나서 만약에 네트워크를 만나지 않고 일반 자영사업에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은 정말 못할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공부하면서 저의 사고가 조금씩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제 과거를 보니까 돈벌레가 돼 있어서 돈만 버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거. 오로지 내 인생은 나는 중심이 없고 뭐만 하고 있었어요? 돈 버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만나서 시스템 소득을 상속을 시켜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인생을 즐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 본인이 꿈꾸는 일, 모든 거를 실천을 해 나가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결국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시켜주는 일이 시스템 코드 상속시켜주는 일을 200만 원짜리 코드를 물려주면 1000만 원짜리 코드를 물려주면 그 코드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애터미에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하면 코드를 상속받았는데 일에 참여를 안 해. 1000만 원짜리 물려주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옛날에 우리처럼 순수하지 않아.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진짜 회장님이 말씀하신 자꾸 1억을 말씀하시는 것이 1억을 상속을 시켜주면 우리 아이가 참여를 안 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야, 너 하지 마. 야, 너네 스폰서 돌아가셨잖아.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래도 크라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뇌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완벽한 내 산하에 완벽한 성공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폭풍에 바람에 진짜 나무도 쓰러지고 진짜 그 폭풍 홍수 났을 때 혹시 보셨어요? 전 집 떠나려 가는 것도 보고 막 돼지가 떠나려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봤거든요. 그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근데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은 애터미 시스템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으신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죠. 내 파트너가 오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곳에 있어야 내 파트너가 와서 복제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골라서 참석하는 거. 코로나 전에는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머리를 쓰질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줌으로나 이런 그 온라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 편한 시스템을 놔두고 굳이 왜 불편하게 이런 미팅에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골라서 이 자리는 가고 이 자리는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시스템은 활용을 하셔야 돼. 어디다가 저 지방에 있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 전에도 세미나 할 때 공유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애터미는 그래도 빨리 적응을 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을.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 만나서 저는 진짜 노얄 리더스 올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매일 안 만나지만 노얄 리더스 갈 때까지 매일매일 스폰서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사업 얘기를 하고 함께 이 그림을 점검을 받고 계획을 사업 비즈니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나가는 거를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거든요. 사업 때문에.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되 한국에서 진짜 2-3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팅 오는 것도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나는 뭐다? 한 달에 1억을 자식 상속을 시켜주는 건데 어려워요? 쉬워요? 그걸 보고 가면 쉬워요. 알고 가면 쉬워요. 막연하게 내가 캐션마크가 있으면 그게 어려워요. 무슨 1억이야 1억은 200만 원이나 벌었으면 좋겠구만.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에 2001년도 8월 31일 날 그 타 네트워크에 강의를 듣고 딱 끝나고 애프터를 하는데 스폰서님이 사장님 혹시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 그랬게요? 속으로 무슨 꿈? 황당했죠. 그리고 생각한 게 무슨 꿈이야. 돈 많이 벌어서 빚이나 갚았으면 좋겠구만.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사업 실패하다 보면 꼭 꼬리표가 붙어요. 내 자본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남의 돈까지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애터미 만나서. 애터미에 만들어놓은 시스템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박한길 회장님의 고든 성격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타 네트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오너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회사 매출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박한길 회장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네트워커가 없으면 2조 2천억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타 네트워크에서 성공자들이 이 회사 오너를 쥐고 흔들어요.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려고 본인들의 욕심을 더 챙기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의 첫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 이덕우 총단장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없앴다? 예,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 저도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만약에 오너에 정말 자산이 없었잖아요. 사무실도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애터미를 제대로 만들었다. 막 겸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냈으니까 당신들 성공하려면 여기다 얼마큼 투자해. 그리고 매월 얼마큼 사. 이렇게 해도 할 거잖아요. 우리 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타 네트워크의 경험자들도 가서 세미나 들어보면 다 돈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돈이 안 벌 것 같아요. 왜? 그때 990원에 칠손, 990원짜리, 폰클렌즈 8,000원짜리. 언제 팔아서 돈이 돼? 이런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진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확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나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할 사람 내 옆에 보니까 2-3사람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데려다 놓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을 선택을 하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매달 유지비 때문에 결국은 성공자도
이동우 총단장님이 월말이면 전화기를 꺼놨다 그랬잖아요. 저는 바이너리는 안 해봤어요. 브레이크와 얘기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도 소비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데 뉴집이 있는 바이너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 저 돈 번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유지비를 매월 해야 되는 조건이야, 애터미도. 10만 원씩 매달 해야 돼. 그러면 월말이면 스폰서님, 저 이달 유지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유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가 100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꺼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스폰서 파트너가 갈등 구조가 있을 일이 없어요. 서로 각자가 역할만 해버리면. 그죠? 유지비가 없는데. 유지해달라고? 저 유지해주세요.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해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역할만 제대로 하고 파트너도 파트너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팀워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미래를 계속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얼토당토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보름에 30만 점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보름은 40만 점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는 거. 그리고 그 목표가 40만 점 달성하면 어때요? 신나잖아요, 내가. 막 내가 대단하게 느껴져요.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노력을 했더니 되네? 라고 하면서 자신감도 생겨요. 그러면서 내 파트너에게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나 있잖아. 처음에 내통 만났을 때 진짜 친구 만나서, 사장님도 경험한 적 없으세요? 친구를 만나서 애터미를 얘기해 주러 갔는데 애터미 얘기를 못하고 나온 적 나는 있다, 경험이. 별로 없네. 진짜 사업 얘기하러 갔는데 빙빙빙빙 돌리고 가족 얘기하다가 친구 얘기하다 수다 떨다가 돌아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한테 아유 바보 하면서 나를 계속 끌어내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작은 목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했더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했더니 그게 달성이 됐어. 그러면 진짜로 야, 너 진짜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나한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죠? 제가 과거에 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트워크는요, 현재 지난달과 이달이 똑같으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태보래요. 아시죠? 그리고 하루가 일반 사회의 한 달과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2001년도 8월 31일 날 제가 강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타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었죠. 그랬더니 5번 듣고 결정하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5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4번 듣고 제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생활이 사업 맞네. 그리고 저는 점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제 점포를 이용해 줄 수 없는데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어때요? 저 지방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친구도 써줄 수 있겠네. 머리 감으면서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다 머리 감으셨죠?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업이라는 걸 한 번 듣고 못 알아듣고 계속 들으면서 요때 머리 감으면서 맞아.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업 도구가 된대.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본금도 투자 안 되는데. 무점포, 무자보, 무경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배우는 데는 자신 있었거든요. 창조는 못해도 따라하는 걸 할 수 있어. 안내하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3년만 해보고
저게 진짜 이론이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3년을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월 200만 원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근데 그거를 3년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부업으로 제가 가게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보고 나머지 시간을 제 시간으로 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1년 2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된 사업이에요. 4번 듣고 사업을 결정을 하고 현장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컨택. 근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와서 강의 들어보면 될 것 같아. 나가면 아니다라고 해. 스폰서님, 근데 나가면 다 아니라 그래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그럼 사장님 마음은 어떤데요? 그래서 아니 와서 들어보면 이거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 나가는 거 하지 말고 오시기만 하세요라고 했어요. 왜냐? 아직 정보가 작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걸 더 채우고 그걸 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야, 너 안 쓰면 너만 바보야. 이 사업 안 하면 너만 손해야. 이게 딱 들어가는, 그게 100% 확신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이거를 안 하고 이제 한 달을, 9월 달을 공부만 한 거죠. 공부만 하면서 집에 애용할 거 바꿔서 쓰고 저희 친정 언니들이 주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제 바꿔 쓰고 하면서 한 달 소득이 22,600원. 9월 한 달 동안 매일 11시에서 밤 5시까지 강의를 듣고 그러면 몇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계속 이거를 했어요. 한 달 9월 달 내내. 그러면 남편이 봤을 때는 나가서 일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근데 얼마 벌었어요? 안 그래도 반대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 폐가망신 하는 이유가 그거다. 다른 데 시간을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건데 한 달 내내 해가지고 22,600원이 뭐냐.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어땠다고요?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주네. 네트워크 처음이잖아요. 진짜 주네. 나는 소비했을 뿐인데 그러면 나도 나 같은 소비자 10명에서 20명만 되면 이거 무조건 성공하겠네. 이론이 아니네. 결정이 돼서 막 더 뜨거워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더 싸우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그래서 10월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이렇게 가다가 싸웠어요. 보름 동안. 이때 제가 6%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6%를 하면 뭐라고요? 유지가 아니고 태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9%의 목표를 세우래. 6%가 40만 포인트. 9%는 120만 포인트. 어때요? 용기가 바로 생겨요? 저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 저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장님 성공하고 싶다며 하셔야 돼요. 그럼 해야지. 왜냐면 저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 볼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녁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자야 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갭 차이를 요거를 채우는 데 있어서 날마다 목표를 세우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구? 소비자. 근데 소비자를 만나면 돼.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당신이 회원해서 소비만 하면 이 정도의 이익을 볼 수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더 적극적으로 애용을 해보느라고 써서 이만큼 들어왔는데 마트 바꿀 거 있으면 마트 체인지만 한번 해봐. 만약에 3,000원만 캐시백이 돼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50년을 살 것 같아? 그럼 곱하기 얼마예요?
40대를 만나면 50년 살 수 있잖아요. 50대를 만나면 몇 년 살 것 같아? 아니, 40년은 더 살 것 같지 않아? 라고 해서 요거 설명을 해줬고, 칫솔을 하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에서 소비자들은 감동을 해요. 제가 2,200원에 사용을 하던 걸 990원으로 다운시켰잖아요. 근데 품질이 더 좋잖아. 똑같이 저는 미세모를 쳤는데 근분이 첨가됐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4명인데 한 달에 한 번 바꿔야 되잖아, 칫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칫솔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어때요? 혹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소개 받아가지고 이때 출발을 싸우다가 늦게 출발을 하면서 말일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진행을 했는데 20일 되니까 저더러 첫 직급에 도전하래요. 그 뭔 소리예요? 저는 구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랬더니 이미 12%가 달성이 됐대요. 400만 포인트가 올라와 있대요. 근데 저는 이 코드 넣고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조차 보지 않고 시간만 나면 뭐 했다고요? 사람 만나서 이 제품을 쓰면 이 제품이 어떻게 좋아?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나? 당신한테 이런 이익이 있어라는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100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제품을 아까 이재수 사장님 그러셨잖아. 이렇게 좋은 거 나눠 쓸 사람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이게 그 사람 한 명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단계 할 사람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품을 쓰게 하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이 제품 쓸 사람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소개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한 군데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서 해결할 걸 요거를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회원에서 제품 쓰고 회원에서 제품 쓰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택배가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요. 5시까지만 주문하면 언제 받아요? 내일 받죠. 근데 이때는 4일에서 5일 걸렸어요. 근데 소비자가 주방세제, 치약, 칫솔 떨어졌는데 바로 가요, 안 가요? 못 기다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척이처럼 했냐면 제 첫 모습 상상해보면 진짜 한번 상상해봐요.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가게에 항상 묶여 있으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가게에 항상 묶여 있으니까 나를 관리를 해요, 안 해요? 미용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 안 아까워? 머리가 요만큼 났어요, 이 작은 키에. 그리고 이 머리를 틀어 올리고 엄마들이 있잖아요, 여기 핀 꼽는 거 꽂고, 이 슬리퍼도 구두도 안 신고, 이 높은 키가 작으니까 10cm. 네. 지금도 조금 높고 저 지금도 7cm 신거든요. 무릎이 괜찮아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이렇게 신고, 그리고 택배가 늦으니까 뭐까지 해요? 택배 기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설명하고 다 설명을 해주고 주문을 받고 센터에 가서 픽업을 해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왜 아메이나 하이리빈 같은 경우에는 데모 하잖아요. 데모스트레이션 보셨죠? 다 거울에다 넣고 세제를 했더니 쫙 씻어지고, 우리 집에 쓰고 있는 거 안 씻어지고, 그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주방세제가, 나 물 좀 갖다 줄래요? 희석용으로 나와요. 근데 희석을 안 하면 원액이라, 진짜 친구한테 주방세제 진짜 좋지, 나 그거라도 줘도 돼.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서글퍼서 그러나? 목이 잠겼어. 감사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계속 얘기하고 상품 설명을 해도, 주방세제 그렇게 7배에서 10배 희석해서 쓰라고 해도 그냥 전화해봤더니 야 진짜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안 좋아.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러니까 친구니까. 왜? 그랬더니 행주가 빨아도 거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한 거에 원액 쓴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다녔어요.
그 머리를 틀어 올리고 높은 신발을 신고 세제 얼마나 무거워요. 가방 백에 들고 양쪽에 들고. 왜냐하면 7가지 세제를 주고받으면 메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500만 점을 독립을 했거든요. 100명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유지가 됐다 안 됐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제품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품을 그냥 쭉 던져주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의 제품의 가치를 전달을 하고 애터미의 사업을 비전으로 전달을 하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어떤 분들 보면 파트너가 그냥 바람에 불면은 날아갈까봐 막 이렇게 조바심하게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키우셔야 돼요. 저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스스로 내 사업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애터미,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좀 크게 보시고 내 사업으로 보고, 제발 스폰서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가 해주면 좋겠지라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스폰서는 내 사업으로 파트너 일을 해주고 파트너는 파트너의 일로 받아들여서 같이 하면서 협력이 돼서 목표를 세워서 그 볼륨을 키워나가는 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나왔나 보다. 아셨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사장님들 사랑해서 진짜 같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달이 되세요? 아닌가 보다. 진짜 우리 사장님들 같이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할 거잖아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꿈은? 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셔요? 현재 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잣대를 놓고 평가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는 임페리얼이 돼서 1억이라는 소득을 우리 이쁜 자녀들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 상황에서 이래서 저래서 어떻고 저쩌고 여기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함께 할 사람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죠? 아직 안 계시면 이렇게 좋은 도구를 알려야지.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렸을 때 이런 얘기 하니까,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많은 줄이 이렇게 키우다가 여기가 흔들려서 없어지면 또 찾고, 없어지면 또 찾고, 없어지면 또 찾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쭉쭉쭉쭉 있는데 여기가 뿌리가 깊어져 있으면 안 해? 아니, 여기서 안 해? 여기 하면 되고, 안 해? 여기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여기 펼쳐나가는 이 일을 멈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안 해도. 그죠? 여기가 안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같이 해나가고 있으면,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 있으면 그만둔 사람만 손해지, 포기한 사람만 손해지, 남아있는 사람은 성장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전라도 말로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하자. 내 꿈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내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거, 현재 내 비즈니스 상황을 정확하게 들고 사장님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다 해서 상담하세요. 상담들 잘하고 계세요?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시면 그 안개가 싹 걷어지는데 그 안개를 뿌옇게 막 더 깊은 안개로 들어가면서 나는 아닌가벼 하고 우리 홍묘대님 흉내냈어. 나는 아닌게벼 하고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거쳐내고 어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아침에 시원하죠? 아침에 이제 새벽엔 조금 춥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딱 눈을 떴는데 시원한 바람에 정말 그 화창한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을 보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도 좀 보이면 여러분들 막 기분 좋아서 하는데 안 보이면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까지 놔두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상담을 해서 안개가 껴있는 사람은 빨리 벗기고 안개가 아직 안 껴있어도 난 잘 되고 있어 라고 해도 더 밝게 더 앞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진짜 우리 같이 성공하자고요. 아셨죠?